이번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혼을 앞두고요. 자신의 아내와 다른 남성과의 사생활 영상을 이 또 SNS에 올린 남편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 A씨와 이 아내 B씨는 갈등이 있어서 지난해 6월부터 별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영상을 비롯해서 또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관계 영상 그리고 사진을 자신의 SNS에다가 총 22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게 정말 무슨 짓인지 모르겠는데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는 부부고 또 자신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3자와의 사생활 영상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내와 영상도 올린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가? 네, 이거는 리벤지 포르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보복성 포르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이나 부부간에 이제 이별을 할 때 그냥 순순히 이별하는 게 아니라 복수심에 사로잡히거나 보복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성 동영상을 유포시키는 건 이 여성에게는 사실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고. 인격살인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어떤 이제 평생의 고통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볼 수 있게 해놨다는 거 모두가 아닙니까?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뭐 디지털 장의사한테 그 뭐 영상을 없애주세요라고 얘기하다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평생의 고통 속에 빠진 것을 알고 사실은 극단적으로 하는 선택을 한 여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이 정말 그 극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내를 상대로 이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 복수심이나 질투심이나 보복감에 너무 크게 사로잡힌 나머지 이제 본인의 그 다른 남성의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이고 본인의 영상까지도 올리고 본인의 신분이 지금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얼마나 뭐 괴로워서 그랬겠어요라고 이해해 줄 수는 절대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왜냐하면 이 여성은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맛볼 것이고 또한 이 둘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로 아이고. 이 엄마와 아빠의 불화를 넘어서서 이 엄마의 영상을 언젠가 또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일단 이 남편의 직업이 공무원이더라고요. 이 직업상 공무원은 이런 짓 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SNS에 올렸다. 충분히 이거 걸릴 거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적인 그 비행, 성적인 공상에 너무 지금 매몰되어 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불법적인 상황은 이를테면 동영상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불법적인데 그보다 사실 저는 더 이상한 것이 이른바 그 제3자가 등장하는 그런 것까지 이 자신의 그 아내와 함께 찍었다고 하는 거. 네. 그것이 바로 이른바 뭐 초대남이 등장하는 이 부분도 공무원을 떠나서도 사실상 이상한 성적 비행인 것이죠. 초대남이 제3자와의 예. 관계를 그것을 어떻게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그 공무원으로서의 평균적 규범 이상의 도덕성이 있는 것인가? 일단 이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두 번째는 최근에 왜 이렇게 그 공무원들의 그 성적인 비행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얼마 전에 해양 경찰관이 사실은 자신의 그 여자친구를 또 성폭행 또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또 그 해양 경찰이 되기 전에 지금 얘기했던 초대남으로 응시했던 뭐 이런 경력도 있었던 거죠. 뭐 이런 문제점들 또 일반 경찰도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성추행이 그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모범이 돼야 될 그런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적 비행과 성적 불법 행위를 그 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면 이 범죄라고 하는 것 이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직무 몰입을 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문제점이 또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보게 되면 근무적 해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그 측면에서 개인의 성적 일탈을 그 넘어서 대대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공무원 조직에 무엇인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계속 이번 사건도 공무원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해양경찰 또 지난주에 있었던 경찰 공무원 등등의 좀 제대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공무원 전체는 아니고요. 일단은 일부일 수는 있으면 일부의 일탈일 수는 있으나 일단 이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일단은 이 남편이요. 근데 이 되게 큰 죄 같은데 그냥 집행유예로
끝났다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원치 않는 그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큰 범죄지만요. 일단 이 촬영한 것을 동의 없이 배포, 유포, 게시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형에 처해지는 그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단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그런 SNS의 전체 공개로 이런 영상들을 게시한 점은 죄질이 무척 나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 아내였던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제 면접 고소권도 행사할 예정이고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서 참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건 사실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네. 재판부에서 어떤 의도로 이 점을 양형 요소로 참작을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는 제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 바지만요. 사실상 아이들이 있음에도 이런 행동을 벌였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가중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가중적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런 행동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요즘 특히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경각심을 더욱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런 사건 저희가 다룰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만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 정말 어른이 제발 어른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